현진호의 꽃산행 2024년 7월 13일은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비루봉 쪽이 아니라 백두대간을 타고 남쪽으로 도솔봉을 향합니다. 소백산 중령에서 출발해서 도솔봉 꽃산행을 시작합니다. 중령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큰 까치 수영이 반깁니다.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앵초가에 여러 해살이 풀이죠. 아침 일찍 백두대간 능산에서 만나는 큰 까치 수영은 흔한 꽃이라고 하더라도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조금 귀한 식물이 꽃을 피우고 있네요. 가는 장구채입니다. 석축화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인데 학명의 종소명에 서울렌시스, 서울 지명이 들어가 있는 식물이죠. 비교적 흔하게 자라지만 아무 데서나 자라지는 않고 자연성이 높은 곳에서 자랍니다. 습기가 많은 계곡 주변에는 물과리 아제비가 열매를 익히고 있습니다. 현삼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 건조한 곳에서는 살지를 않지요. 하늘 말라리가 숲속에서 일행을 반깁니다. 한창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황색 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 있고요. 줄기 중앙에는 돌연한 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다른 나리 종류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수국은 이제 막바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열매가 달리는 양성꽃이 피고 꽃차례 주변부에는 곤충들을 유혹하는 꽃받침이 커다란 무성화가 피죠. 무성화의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 잎입니다. 꽃잎은 없는 식물이죠. 깊은 산에서 볼 수 있는 도깨비 부채도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는데 몇 개체가 열매를 달고 있군요. 6월 초순에 왔으면 하얀 꽃을 볼 수 있었겠네요. 잎이 줄기 끝에서 돌려나서 마치 펼쳐진 우산처럼 보이는 도깨비 부채입니다. 오늘 도솔봉 꽃산행은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 대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하얀 꽃을 피운 산꿩의 다리입니다. 미나리아제빛과 식물이죠. 산꿩의 다리는 다른 꿩의 다리 속 식물들과 달리 숲속 조금 그늘진 곳을 좋아합니다. 다래나무과에 속하는 다래죠. 덩굴성 식물인데 올해 열매를 풍성하게 달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올해 다래가 많이 달렸다고 하네요. 조록사리도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잎 끝이 뾰족한 특징, 꽃받침이 가늘게 갈라진 특징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동작꽃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 석축가에 여러 해살이 풀로 아름다운 꽃을 숲속에서 피우는 자생식물입니다. 꽃 며느리바풀도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개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한 2주 후쯤에 이 도솔봉 능선은 꽃며느리 바풀이 꽃밭을 잃을 것 같습니다. 현삼과에 한해살이 풀입니다. 새 며느리 바풀에 비해서 꽃 주변에 포가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식물이죠. 산집신나물도 여러 개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집신나물에 비해서 턱잎의 모양이 다르게 생겼고요. 꽃도 느슨하게 듬성듬성 달리는 특징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시는 턱잎의 모양이
집신나물과는 다르죠. 집신나물은 턱잎의 한쪽 열편이 길쭉하게 생겨서 다릅니다. 때 이르게 핀 모시대 모습입니다. 아직 꽃이 피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인데 한 포기가 꽃을 피워서 꽃산행객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초론꽃과에 속하는 여로해 사리풀이죠. 참치도 일찍 꽃을 피운 개체가 있네요. 전국에 자라는 산나물인데 잎의 모양이나 크기가 또 식물체의 높이가 아주 변이가 심한 식물이죠. 서덜치도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자라는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말라리가 나타났네요. 고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하늘 말라리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고도에서 자라는 말라리는 줄기 중앙에 돌려난 잎이 있는 것은 하늘 말라리와 같은 특징이지만 꽃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옆을 향해서 피는 게 다른 점입니다. 산꼬리풀도 군데군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긴 산꼬리풀에 비해서 잎의 결각의 모양이 조금 다르고 몇 가지 특징이 다르지만 언뜻 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요. 도솔봉 능선에 자라는 것들은 대부분 산꼬리풀로 보였습니다. 여로 종류 중에서 파란색 꽃이 피는 파란 여로입니다. 흰 꽃이 피는 흰 여로, 갈색 꽃이 피는 여로와는 달리 보시는 것처럼 파란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백화과의 여로해 사리풀이죠. 개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만주 우드풀입니다. 우드풀 종류 중에서 포자 난군을 싸고 있는 포막의 형태가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바위 틈에 많은 개체들이 여러 곳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포자가 달려있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도솔봉까지 중령에서 6km의 거리입니다. 처음에 오르막도 심하고 해서 여간 어려운 산행길이 아니죠. 고도가 높아지자 1월 비비추가 무리를 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비비추 종류들 중에서 고산성이면서 꽃줄기 끝에 꽃들이 모여나는 특징으로 다른 비비추들과 구분할 수 있는 비비추 종류이죠.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능선 곳곳에서 전망이 좋은 전망터들도 있었는데 도솔봉이 보이는 전망터입니다. 전망이 좋은 바위 주변에는 어디서나 돌양지꽃이 관찰됩니다. 꽃을 한창 피우고 있었는데요. 장미과 식물답게 꽃잎은 5장, 수술은 많이 들어있죠. 바위 겉에 돌에 자란다고 해서 돌양지꽃이라는 우리말 이름을 가졌죠. 백운산 원추리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덕유산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원추리, 이 백운산 원추리 개체들을 볼 수 있는데 도솔봉에는 그렇게 개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원추리라고 불렀던 식물이죠. 지금은 우리말 이름이 백운산 원추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솔봉이 코앞입니다. 도솔봉이 가까워지자 오늘 꽃산행을 하게 했던 식물인 솜다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기에 화기를 맞추어서 찾아왔군요. 도솔봉 정상을 전후로 해서 솜다리 개체들이 여러 개체가 등산로 주변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의 도솔봉은 이 솜다리와
솔라리로 유명한 능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직까지 많은 솜다리 개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해발 1314m의 도솔봉 정상입니다. 백두대간 상에 있는 봉우리 중 하나이죠. 이 도솔봉 정상은 사실은 아주 희귀식물의 자생지이기도 합니다. 가는다리 장구채를 비롯해서 등대시오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 등대시오도 북방계 식물로서 남한에서는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 아니죠. 설악산에서는 비교적 많은 개체가 자라지만 그 이남에서는 석병산이나 속리산 등 몇몇 높은 산에 바위가 발달한 정상 부근에만 자라는 그런 식물이죠. 꽤 많은 개체가 도솔봉 일대에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꽃사랑에서 얻은 자생식물 자생기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부 개체들은 이미 꽃이 지고 열매로 발달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바위지대에는 자주꽁이다리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꽃이 자주색으로 피는 꽁이다리 속 식물입니다. 음지에 자랄 때는 자주색이 연해서 흰빛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자라는데 경기도 운악산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나리아 제비과의 열애살이 식물이죠. 도솔봉을 지나서 묘정령을 향해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여기도 백두대간 능선으로서 여기저기 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박덩굴과의 회몽나무도 마지막 꽃을 달고 있었는데, 꽃이 나뭇잎 위쪽에 납작 엎드린 채 붙어있는 모습이 특이하죠. 드디어 솔라리가 한두 개체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군데군데 아직 명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봉우리 상태의 것만 보여서 좀 아쉽다 싶었는데, 꽃이 활짝 핀 개체들 몇 개가 나타나서 꽃산행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분홍색 화피가 화려하지요. 우리나라 나리 종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분홍색에 가까운 이런 화피색을 가진 나리 종류입니다. 개체수가 적어서 또 채취압력이 높아서 멸종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두대간 묘적봉은 해발 1148m의 고지입니다. 뒤로 도솔봉이 보이네요. 묘적봉에서 잠깐 내려서면 묘정령입니다. 묘정령 일대에도 여름꽃들이 많았는데 광릉갈퀴가 여러 개체 자라고 있습니다. 깃골 겹잎에 여러 작은 잎들이 달려있고 자줏빛 강한 색깔의 꽃이 달려있는 콩과 식물입니다. 묘정령 주변에는 가는장구채도 큰 무리를 지어서 자라고 있었고요. 올라오면서 저지대에서 봤던 하늘말라리도 여러 개체가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말라리가 아니라 하늘말라리인 것은 묘정령이 그만큼 고도가 낮아졌다는 증거겠지요. 묘정령에서는 고항제를 향합니다. 고항제까지 2km 정도의 거리인데요. 능선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꼬리진달래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로 석회암지대에 자라는 진달래과의 떨기나무인데요. 늦가기 꽃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꽃산행객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겨울에도 일부 잎이 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도 하는 반상록성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구황제까지는 별다르게 그런 많은 식물들은 없었고요. 드디어 충북 단양과 경북 예천의 경계인 고항제에 도착해서 도솔봉 꽃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솔봉 꽃산행은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 대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솔라리, 솜다리, 등대시오 등이 도솔봉 여름 꽃산행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여름 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준호의 꽃산행 도솔봉 편이었습니다.